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지난 11월 가디언은 시진핑이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 개회사에서 투쟁이라는 단어를 17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불문율상 약자가 강자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황이 더 불리하게 변하기 전에 전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중국 공산당의 거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군사력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고든창은 중국이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세계가 중국과 함께 더 살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고령 인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인구이며 장기간 한 자녀 정책의 유산으로 가족의 외동딸만 있다면 군대로 착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중국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도록 방조한 결과로 인해 현재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덩샤오핑으로 인해 중국은 당 지도자들이 경제를 개혁하고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심한 후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 경제, 전략적 환경에 엄청난 수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주변 환경이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를 향해 호전적이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아시아 및 국제적 선의를 저버렸고 그 사이 시간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장성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여 세계 패권을 지려는 위협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미국은 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미국의 초점이 동유럽에 머물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부추겨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에어-씨 배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과의 전쟁 시 군함과 잠수함을 지원해 중국 군사기지와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중미사일 공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국 영토를 방어하고 인접 해역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하고 있는 접근 금지 구역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최고사령관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대만 전쟁으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과 일본 군대에 대한 지휘 구조를 빠르게 통합하고 합동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이 두 군대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최근 전례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양자 지상전술조정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군사비 지출을 약 800억 달러로 늘려 2배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GDP의 2%에 해당합니다. 관련 국방문서에는 중국을 예측 불허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록히드 마틴의 토마호크와 JASSM과 같은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수상이나 함정, 항공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자체 12형 유도탄을 개발해 함정을 타격하고 자체 초음속 유도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또한 미사일 기지를 강화해 중국 본토에서 떨어져 대만에 바로 인접한 남쪽 섬들을 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미, 미야코, 이시카키 그리고 요나쿠니 제도가 해당합니다. 이번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과 북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지난달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만들기로 합의한 내용을 협의하며 영국과는 상호 군부대 방문의 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협정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비해 현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정책의 변화가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기존의 5개 기지 외에 무기 및 기타 전쟁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를 추가적으로 5개 더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기획의 필수 국가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에 편승하여 전쟁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수석 고문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는 중국이 대만을 통일 흡수하려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한국이 그 예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산 고고도 대공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로 보고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업계에 광범위한 금수 조치를 취해 보복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 없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힘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할 브랜드는 윌슨 센터 행사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연합의 나토가 통일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이러한 미 동맹국들의 통일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그의 논문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에서 중국이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대만의 군사연합과 맞서서 싸우는 것과 단지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전체의 전략적인 방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서서 경제적, 기술적 응징뿐 아니라 해군, 군함 건조 및 탄약 생산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른 산업 기반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현재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는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합 동맹국들의 통일적 대응만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1년 동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는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노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리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둘째인의 봉인 해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 전쟁의 시기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은퇴한 미 육군 중장이자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메스터는 지난달 CBS 뉴스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중국이 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2023년 올해 중국이 대만을 탈환하려고 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전쟁의 소문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